2025년 9월 고2 모의고사 34번 지문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광고에서 이미지와 텍스트의 의미가 작용되는 방법 하나를 설명합니다. 앵커링이라고 하는 건데 요게 뭔지 알아봅시다. 처음에 개념을 정의를 해요. 앵커링이라는 개념을 정의합니다. 이것은 닻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닻을 내리는 거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고정을 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사용이 된 겁니다. 또 어떤 의미의 한정을 위해, 그러니까 그 한 가지 뜻으로 이렇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가 이미지 옆에 사용되는 것, 요런 사례만 있는 건 아닌데 이제 요 사례에서 앵커링을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를 먼저 하는 겁니다. 앵커링이라는 용어는 자, 요 사례 외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의미를 한정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쓴 것들을 앵커링이라고 하는데요. 텍스트가 자주 이미지 옆에 사용되는 점을 관찰한 이 사람이,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례에 대해서 사진에 텍스트가 언제 끼어 들어가서 의미를 한정해버리는 사례에 앵커링이라는 걸 써서 도입을 했다는 거죠. 이미지라는 건 여러분, 해석에 따라서 다르게 다 해석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작가가 그거를 이제 제작을 할 때 이제 그대로의 자신의 함축된 해석이 있겠지만 이제 그거 말고도 모든 가능한 사람들이 볼 때마다 다른 게 있겠죠. 근데 거기에 뭐 제목이 붙어 있거나 하는 이런 텍스트가 있다고 하면은 아, 이게 그걸 말하는 거구나 라는 식으로 특정한 방향으로 그 해석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시를 듭니다. 광고에서 이제 상징적 메시지, 즉 이미지 같은 거에다가 요걸 그대로 두면은 우리는 요걸 보는 게 아니라 해석을 필요로 한 예시를 듭니다. 광고할 때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상징적 메시지, 선생님이 넣은 건데요. 예를 들면 그림이나 동영상 같은 거겠죠. 이거는 식별이 아니라 그게 뭔지 딱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저게 뭘까 하고 해석을 하게끔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반전이 있는 광고들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그걸 인식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즉 그게 뭔지 딱 알아보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왜 그거를 보고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도록 요구된다. 이미지만 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걸 하는 겁니까? 광고에 텍스트를 결합을 해가지고 텍스트로 얘는 이걸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해석을 유도하게 되는 거죠. 이미지와 텍스트를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한편으로는 이제 정확하고 구체적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더욱 풍부상징적 이미지를 만들어내서,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이미지에다가 텍스트를 집어넣으니까 아, 저게 저렇게 연결될 수 있구나 이러는 어떤 추가적인 의미성을 또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성적이고 감성적 해석의 깊이를 더하고 폭은 제거한다. 이런 말이면 뭐냐면 얘는 이미지만 있으면 범위가 너무 넓죠. 그리고 얘가 하면 구체적이긴 한데 우리가 상상할 여지는 좀 줄어들게 되겠죠. 하지만 두 가지를 결합을 한다고 하면 이제 이성적인 거는 이제 텍스트를 얘기를 하는 걸 거고, 감성적인 거는 이제 이미지를 얘기를 하겠죠. 뭐 동영상이 뭐 대부분이겠죠. 광고를 여러분 볼 때는요. 그래서 깊이, 어떤 상상 이런 거에 상징적 의미의 깊이는 더하고요. 그게 다른 걸로 해석될 여지인 폭은 제거하는 게 이 텍스트가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제를 제시를 할 때 광고에서 이미지 텍스트를 사용하는 건요, 독자의 해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헤드라인이나 제목을 이제 두면은 당연히 그건 줄 알고 보겠죠. 그리고 이지까지 나온 영상이나 이런 게 이거다라는 끝맺은 말, 자, 요런 말이 붙으면요, 이미지의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독자를 아, 저런 의미다라고 안내를 하고 다른 것들은 피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독자를 미리 선택된 의미 쪽으로 원격 제어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요지 광고에서 이미지는요, 텍스트랑 결합이 돼가지고 의미를 한정하게 되고 독자의 해석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해석하면서 문법적인 부분 알아봅시다. 앵커링이라는 용어는요,
도입이 됐습니다.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냐면 관찰을 한 사람이죠. 뭘 관찰을 한 거냐면 텍스트는요 종종 쓰인다는 거죠. 옆에 이미지 옆에 그의 이제 집중은 사진에 있었는데, 자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뭐 하기 위해서? 한정하기 위해서 의미를. 자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was introduced 같은 경우는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능동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요렇게. 자 여기 있는 that 같은 경우는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거니까 명사절에 대시고, 뒷문장이 자 이렇게 수동태로 완전합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 what은 못 쓰고 형용사절인 which도 못 쓰는 거죠. 자, 한 가지 필기를 하자면요. be used to 부정사가 있고요. be used to ing가 있어요. 얘는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다 이런 뜻이고요. 얘는 뭐뭐 하는 것에 익숙하다 이런 뜻인데 갑자기 선생님 이걸 왜 말하십니까? 자 여기 있는 중간에 뭐가 껴가지고 요렇게 지금 어렵게 됐는데 어떤 용법이 쓰인 거냐면 be used to 부정사 이렇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to confining 이라고 쓰거나, 자 준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confine 이렇게 동사로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2번 문장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전면구입니다. 자 모든 가능한 자 있는 그대로의 또는 함축된, 이건 글자 그대로죠. 함축된 해석 중에서 자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위치가 생략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가 이끌어낼 수 있는 뭐 있는 그대로의 뜻이든 아니면 함축된 그런 해석의 뜻이든 그런 것 가능한 그런 것 중 안에서 텍스트는요 가리킬 수 있어요. 그리고 찝어낼 수 있죠. 시청자들을 가리키고 찝어서 안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자 원하는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찝어서 가리킬 수 있는 거, 화살표처럼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향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implied는 이렇게 interpretation을 수식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능동으로 쓰시면 저 해석이 뭔가를 함축시키려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쓰시면 안 되고, 자 여기에서는 포인트는 would 뒤에 쓰였으니까 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be pointed 이렇게 쓰셔도 안 되고, 당연히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pointing이라고 준동사 형태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원래 원하는, 왜 원하는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얘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능동으로 쓸 수도 있겠죠. 자 원하는 이라는 뜻이 되는 이유가 저거를 추구하고 바라니까, 이미 바라게 된 이라고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텐데 해석이 원하는 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desiring 이라고 이렇게 능동으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안 쓰도록 하시면 됩니다. 저렇게 쓰면 방향이 뭔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조심해 주시고, 자 광고에서요, 자 이 사람이 주장했듯이요, 자 상징적 메시지는요 안내하지 않습니다. 식별을요. 그러나 해석을 안내하죠. 그래서 식별이 아니라 해석을 유도한다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여기에 사실상 뒤에 내용이랑 같은 것들이 생략이 되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동사 자리라는 거, 왜? 얘가 접속사로 쓰였으므로 컴마 2개로 삽입이 돼 있어서 이런 형태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arguing 이렇게 준동사 형태로 쓰지 않으시면 돼요. 자, 보는 사람은요, 요청되지 않습니다. 알아보도록이요. 뭘 알아보도록이요? 그들이 본 것을요. 알아보도록 요구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해하도록 요구가 됩니다. 뭘 이해하도록 요구가 되는 거냐면 왜 그들이 보는지 이것을. 자, 그리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결론적으로 not A but B 구조였습니다. 여기 앞에가 A고 여기 뒤에가 to가 B. 수동인 상태이기 때문에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그래서 asking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왓절 같은 경우는 이 투부정사의 목적어 자리에 나온 건데 뒤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입니다. 그래서 뒷문장이 완전한 명사절인 that을 쓸 수 없고 형용사절인 which도 당연히 쓸 수 없는 겁니다. 자, 요 투부정사는 여기 있는 요 투부정사랑 병렬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not A 법비로요. 그래서 understanding이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Y도 명사절로 쓰였어요. 뒷문장 완전합니다. 자, 뒷문장이 불완전한 명사절에 what을 쓰시면 안 되고요. 형용사절 which도 안 되고요. that을 써버리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여기 있는 what도 마찬가지로 명사절. 뒷문장에 목적어 없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한 명사절에 that 쓰시면 안 되고 형용사절 which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5번 문장입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면구네요. 자, 결합시킴으로써 이미지를 텍스트화, 광고는 생산합니다. 상징적 의미를요. 어떤 상징적 의미냐면, 자, 정확하고, 자, 그리고 구체적인. 한편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더 풍부한. 다른 편으로는 이런 의미를 생산해내는 거죠. 자, 따라서 더하면서 깊이를 더하면서 그리고 또 제거하면서 폭을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해석에 대한 자,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해석에 대해서. 자, 여기 컴바이닝은 뒤에 전치사 뒤에 나온 동명사니까 준동사로 쓴 거죠. 동사로 쓰시면 안 되고 얘는 주어입니다. 동사로 쓰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that은 뒤에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한 걸 볼 수 있죠. 형용사절이기 때문에 which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명사절인 what은 쓸 수 없습니다. 보어 2개가 연결돼 있고 보어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부사 형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겠죠. 자, 여기는 adding과 그리고 eliminating은 둘 다 분사 구문입니다.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뒤에 둘 다 목적어가 있으니까 자, 각각 수동태의 형태로 쓰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문장입니다. 자, 헤드라인이나 끝맺은 말이죠. 어떤 한 광고에 이런 거는요, 안내를 하고 이끄는 거죠. 읽는 독자를요. 자, 이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요, 이미지에. 자,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독자들은 피하는 거죠. 어떤 다른 몇몇의 것들을, 그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다른 것들을. 동사 자리입니다. 다이렉트는요. 앞에 add든 헤드라인이랑 태그라인 이런 거 있지만 all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겠군요. 자, 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쓰면 안 되겠죠. 단수기 때문에. 그리고 동사 자리라서 다이렉팅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의도된 의미인데 의미가 뭔가를 의도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intending 안 되고요. 여기 있는 avoid와 receive가 병렬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준동사로 쓰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이것은요, 원격 제어합니다. 독자들을요, 의미로요, 의미를 향해서. 자, 골라진, 미리. 골라졌는데, 저게 의미가 뭔가를 고르면 좀 그러니까, choosing 이렇게 안 쓰시면 됩니다. 자, 34번 빈칸으로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부분. 여기가 실제 빈칸이었던 거죠. 그리고 여기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의미를 제한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내용을 보면 앵커링이라는 의미를 정의를 하면서 expand라고 쓰시면 안 되겠죠. 그럼 오히려 의미를 확장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구체적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빈칸으로 나올 수 있겠고요. 모호한 이런 뜻의 vague 이런 거 쓰시면 안 될 거고요. 자, 여기가 정의,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니까 이 순서로 기억해 주시고, 자, 그래서 여기서 예시 시작 순서를 이렇게 잡아 주시고요. 해석을 유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는 사람이 그것을 인식되도록 요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도록 요구가 된다. 자, 여기가 구체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으셔야 되고, 이거는 상징적 메시지니까요. 아직 텍스트가 등장한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텍스트가 등장을 했으니까, 자, 여기 요 부분이 빈칸으로도 출제가 될 수 있겠다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유도할 수 있죠. 자, 그거를 좀 좋은 의미로 포장한 게 이렇게 풍부한 의미도 만들어내고 이제 감성적 해석의 깊이를 더하고 폭은 제거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요 부분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여기도 빈칸으로 출제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는 한 번 더.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 있어요. 뭘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의도된 의미로 유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하셔야죠. 자, 그리고 실제 빈칸이 나왔었던 부분에서 여기 some과 others가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봅시다. 다른 건 받아들이고 다른 건 몇몇은 피한다. 자, 여기서 some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의도하지 않은 거고요. 자, 이 others는 의도한 것이죠. 이렇게 함축적 의미 추론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 현상을 원격 조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순서를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